차가 이상하다. 왜냐면 타이어 바닥 빠진 것처럼 엄청 심하게 꿀렁거리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차가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훅 나가서 저 앞에 있는 차를 제가 박은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피해자를 호구로 보고 대충 속여 넘겨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정황이 확실하게 이거 보이지 않나요?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이잖아요. 골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 좀 뭐 도움 주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근데 말하시는 게 뭔가가 되게 싸우자는 말투시네? 야, 아무리 봐도 난 네가 뭐 본인 같은데 건수 하나 잡았냐 그랬지. 그래, 맞아. 네가 영어 그따위 하니까 내가 전화하는 거야. 나는 이런 놈들 있잖아, 무조건 영상 찍을 거야. 얼굴 다 까버릴 거야.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마나입니다. 이 중고차 바닥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오늘 피해자도 결함 있는 중고차를 잘못 사셨다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고로 생명까지 잃을 뻔하셨습니다. 이제 그 차는 수리는커녕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걸레짝이 돼서 아직도 공업사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차량 결함을 확인하고 이전을 치지 말라고도 했음에도 또 이 딜러도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제멋대로 이전까지 쳐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대체 이런 시한폭탄 같은 차량을 어떤 놈들이 어떻게 팔아먹고 또 피해자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자세하게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알고 하신 거죠? 제가 X라는 어플을 보고요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인증빌러 사람을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GLA 차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게 돼요. 그 X라는 딜러가 나오지 않고요 다른 딜러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구매를 하는데요, 매매상사 사무실에 가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서 제가 나중에 계약을 해요. 매매상사 사무실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휴게실에서 저를 응대하고 그래요. 휴게실이라면은 뭐 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불법거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 인증한 딜러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영업을 받는데 매매단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차량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제가 봤던 차량보다 더 비싼 차량을 어쨌든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봤던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 차량이 뭐예요? 처음에 보신 차량이? 똑같은 GLA예요. 185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차량 키로수는 한 9만 킬로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몇 년식이에요? 2019년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GLA 19년식이면 싼 건데 1800이면 고객님? 그래서 갔죠. 예. 사고도 없었어요 고객님? 완전 무사고였어요. 완전 무사고인데 뭐라 그러던가 이 차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차 상태를 봤는데 차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차 본넷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거의 디젤 수준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느낌으로 알았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차는 어차피 타지 않을 거니까 저는 이 차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보여주세요 해서 딴 걸 봤는데 똑같은 GLA의 19년식 이것도 완전 무사고에 73,500이요. 이건 이제 조금 비싸요. 2,100만 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니까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라. 똑같다. 문제없다. 완전 무사고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조회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뭐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에 뭐 시트가 또 베이지 색깔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하는 딜러가 이 딜러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는데 누가 지금 계약금을 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막 지금 당장 계약금을 걸고 이 사람들이 차 가져갈 것처럼 행동을 해요. 너무 저한테 이제 막 쪼는 거예요. 지금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이 차는 구매를 못 하십니다 고객님. 계속 이러길래 제가 이제 차를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제가 돈을 그날 다 송금을 못 해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나머지 잔금을 다 치러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랑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금액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과하게 부과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딜러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60만 원 정도 부과돼서 그걸 줘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관리비 그것도 40만 원을 주게 되고 원래 줘야 되는 건 줄 알고 처음에는 다 주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총 금액 얼마 주신 거예요? 2,370
35만 원 주게 돼요. 이전비 남는 건 돌려받으셨어요? 이전비? 네,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차를 갖고 그 건물에 나오는 순간부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차가 이상하다. 왜냐면 타이어 바람 빠진 것처럼 엄청 심하게 꿀렁거리는 거예요, 차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그때 기름불이 떠요. 기름이 없다고. 내가 아직 벤츠 이 GLA를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얼른 주유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날은 제가 주행을 안 해요.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제가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제 그 딜러한테 제가 전화를 해요. 시동이 안 걸린다. 무슨 짓을 했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기름 넣은 제밖에 없고 난 차도 없는 걸 안 했다. 기름 뚜껑을 다시 한번 잘 닫아버려요. 기름 뚜껑이랑 뭐랑 가냐 그게. 기름을 넣으면서 거기 안에 공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뭐 시동이 안 걸리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뚜껑을 뭐 다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동을 여러 번 걸다가 이렇게 했는데 시동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봤는데 엔진불이 이제 들어와요. 주행을 해보라 그래서 주행을 했는데 주행은 또 되기는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덜컹덜컹거리고 차가 타이어가 빵꾸난 것처럼 꿀렁거려. 일단 고객님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행 천천히 하시고 기다려보래요. 일단 이거 차를 바꿔주던지 제가 환불해주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지금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능보험 이거 23만원 주고 내가 가입을 했으니 거기라도 접수를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일단은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피해자께서는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인증 딜러라고 뜨길래 조금 미심쩍긴 해도 거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상 현장에 나온 건 전혀 딴 사람이고 매매상사 사무실이 아닌 그냥 카페에 앉아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수상하죠. 거기서 또 그 딜러들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른 고객님이 계약금을 걸려고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니 고객도 분명 뭔가 쎄한 걸 느꼈을 텐데 왜 저걸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지?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요 또 막상 당해보시면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하는 사이에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해당 업자를 찾는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뭔가 한참 잘못된 거죠. 차를 출고하자마자 상태가 이상하다, 문제 있는 것 같다 라고 딜러한테 말을 해도 뭐 주유구 뚜껑 잘 닫아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얘기하면서 환불도 수리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계속 시간만 끕니다. 정말 이런 피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답답하고요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전정보등 같은 게 더 많이 뜨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날도 주행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날 차례를 지내러 가려고 이제 아침에 또 다시 시동을 켰는데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저기까지만 가자, 여기서 어차피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하고 시동을 한 3번 4번 걸었다가 또 되니까 나가는데 차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길래 제가 엑셀을 이렇게 좀 평소보다 과하게 밟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나가는 거예요. 큰 도로에 나갔을 때는 좀 더 과하게 밟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갑자기 차가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훅 나가서 저 앞에 있는 차를 제가 박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충돌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딜러가 저를 종합보험에 들어준 게 아니라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거예요. 이 책임보험 때문에 인피사고랑 대인대구 사고의 책임까지 제가 다 끌어안게 생겼어요. 그래서 딜러한테 이건 너네가 책임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이 차량의 결합 상태를 알아야겠다, 이거 빨리 성능 접수를 해주라 했더니 계속 안 된대요. 뭐 처음에는 빨간 달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명의가 변경이 지금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돌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를 확인을 해봅니다. 고객님 계약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혹시 인도 날짜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20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고객님 사고 언제 나셨죠? 그래서 17일날 났어요. 차 15일날 가지고 오고요. 그거는 고객님이 인도를 해도 인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딜러가 자기 임의대로 그냥 고객님한테 차 잠깐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장난 차를 타고 고객님이 하루 만에 사고가 날지 이틀 만에 사고가 날지는 시간 문제인 거지, 그때는 차량 명의가 매매상사 명의예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차량을 20일에 이 사람들이 저를 명의 이전을 해버려요, 제 앞으로. 이전을 치지 말라 그랬어야 되는데 고객님. 이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결함을 알아내요. 제가 실린더랑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내거든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18일인가 19일인가 딜러가 그 공업사를 지가 찾아가요. 제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기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사고가 나서 둘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원래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구분을 해줘요. 이거는 며칠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공업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저한테 쏙 빼놓고 우리가 저한테 전달할 때 배기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엔진 미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딜러랑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자기는 딜러한테 얘기를 해줬다면서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고 실린더 3번 4번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전 딜러한테도 얘기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딜러한테 전화해서 제가 따집니다. 이거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들은 거는 같은데 그게 이 사고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못 들었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또 그러더니 저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주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네. 그러면서 기간을 계속 끌다가 20일날 제가 그 명의를 이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명의 이전시키기 이전에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매도비라든지 이런 걸 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안 돌려줘요, 저한테. 매도 칠 데 없는데 도대체 매도비를 왜 가져가냐, 내가. 네. 매도비는 니네 상사 사장님 먹는 건데 그걸 너네가 왜 먹어? 나한테 줘. 안 줘요, 끝까지 한 푼도. 그리고 결국엔 20일날 제 앞으로 이거 명의 변경을 해요. 근데 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날라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이 매도 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정부24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피해자는 결국 바로 이틀 뒤에 이 꿀렁거리는 차를 갖고 어떻게든 가까운 데까지만 운행을 좀 해보려고 하시다가 크게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엄청나게 떠안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이거 차가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떡할 거냐? 일단 정확히 문제가 뭐였는지 확인될 때까지 이전하지 마라, 이렇게 피해자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딜러도 거기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피해자도 모르게 은근슬쩍 이전이 돼버립니다. 더 황당하고 열받는 건 이 과정에서 딜러가 피해자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업사에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게 되는데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엔진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차량은 정상인데 연료 펌프 때문에 체크등이 뜬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사고차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속 둘러대고 피해자에게 말도 없이 이전을 쳐버린 겁니다. 나중에 공업사 사장님이 피해자한테 따로 이거 엔진 3번 실린더가 이거 문제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동생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피해자를 호구를 보고 대충 속여 넘겨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정황이 확실하게 이거 보이지 않나요? 진짜 진짜 용납니다,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끙끙 앓고 있다가 어저께 이걸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긴 했어요. 진술을 아직 못했고요. 고소장을 가지고 가서 제출만 한 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가 어디 있어요, 고객님? 일산에 포토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업사에서 그 전에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 기록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업사에서 딜러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정말 스캔팅에 사진이 뜨잖아요. 사진 찍은 거를 문자로 보내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하셨네, 공업사 사장님이. 일단은 좀 법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은 일단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천만 다행히도 증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법으로 가도 이거는 뭐 민형사 충분히 뭐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 고객님이 그래도 여성분이신데 차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 루트를 어떻게 잘 아시네요. 제가 사실 우유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말려봤거든요. 이런 걸 해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거는 금방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벌써 5명이 총 껴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내기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머리를 너무 싸움했어요. 사실 셀카를 거의 정독하다시피 봤어요. 여기 셀카 보고서 제가 커피숍에서 하면 안 된다, 그거 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독하시길 잘하셨네, 우리 고객님.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가 그거 어떻게 따져야지 이렇게 또 해놓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얘네들이 물론 제가 개입해서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도움을 드리겠지만 또 간혹 가다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따끔하게 이제 법으로 가도, 물론 고객님이 승소하겠지만 법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있고, 물론 제 손에서 끝나면은 뭐 금상첨화죠. 빨리 그냥 손쉽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네, 제가 이건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도와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해당 공업사 사장님도 만나시고 저희 셀카 정독을 하시면서 증거자료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상황이니까요, 법으로 싸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직접 그 문제의 딜러와 통화를 걸어봤습니다. 딜러분 아니신가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셀카 대표 엄마나고요.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이 번호가 맞는데 이제 전화를 대신 받아가지고요. 혹시
이제 딜러 없나요 옆에? 네네.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쉬는 거예요? 또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네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GLA 때문에 이 차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이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보소장 접수한 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네, 알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전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주분 사무실에서 그냥 맘대로 이전을 돌리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알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손님분 고소장 접수하고 저 경찰 아마 팀장님 경찰조사 받으시고 뭐 다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서 가셔가지고 뭐 사건 접수 됐으니까 당연히 참고인으로 뭐 이렇게 뭐 내용 들어가고 가서 아마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뭐 알아서 처리가 되겠죠?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이잖아요. 건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 좀 뭐 도움 주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뭐 저희는 뭐 허위 사무실도 아니고 불법하는 사무실도 아니니까 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뭐 경찰이랑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일단은 당사자랑 통화하고 싶은데 이분이 뭐 팀장이에요? 저희 사무실 직원분이신데 당사자분이랑 통화를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근데 3자한테 듣는 것보다도 당사자한테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다 끝난 일인데 왜 굳이 또 유튜버분이 끼셔가지고 컨텐츠 하시려고 자꾸 얘기 꺼내신 게 그렇게 뻔찮죠, 저희는. 근데 말하시는 게 뭔가가 되게 싸우자는 말투시네?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상황 설명도 안 해주시고 팀장님이도 뭐든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누군지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뭐 다짜고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단은 근데 저희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고객님께서 그분 잘못이 아예 100% 없다고 뭐 이렇게 아직 법원에서 판결 안 왔도 아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린 거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사장님 사정이신 거고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 조사하시는 내용에 다 성실하게 참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으니까 만약에 그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손님분하고 경찰서를 가시던 뭐 법원에 가시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건수 잡았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영상 올리실 거잖아요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콘텐츠를 하시려고 이제 저희 쪽에 전화하셔가지고 녹음 파일 따지고 하는 거는 별로 저는 원치 않으니까 올리진 말아주세요 영상을. 영상 올릴 거고요. 보수하시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거야. 아니 전화하자마자 이거 뭐 건수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상당히 불쾌하네 그 말이 저는. 컨텐츠 뽑는 게 아니고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콘텐츠 뽑으시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고 하신 거면 그거는 존중하게 정말 사과를 드릴 건데 그러면 콘텐츠 뽑으신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영상 안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올리든 말든 그건 내 자유고. 그러면 알려드리든 말든 그것도 제 자유니까 그러면 통화 끊으시고 손님분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당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 새끼고. 자 어이가 없네. 참 이렇게 나오니까는 진짜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통화하면서 스트레스가 받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정확한 거는 우리 고객님한테 혜택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요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라면서 어떤 놈이 받더라고요. 다짜고짜 뭐 저한테 아니 제 3자가 유튜버가 왜 꼈냐 이거 컨텐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매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고소장 들어가서 조사를 다 받았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안 받고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회피하고 이랬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닥달을 해가지고 그랬으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차량이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분명히 우리 고객님 이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전 쳤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고객님 이전 치지 말라고 했을 때 얘네가 알선했잖아요. 원 차주한테 이거 이전 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원 차주가 자기가 이전 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자기가 차주에 치지 말라고 했대요. 저는 이전 차주가 누군지 몰라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전 차주 그럼 전화번호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드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죠. 팩트는 거짓말한 얘기네요. 그냥 지네가 그냥 떠벌리고 싶은 대로 떠벌린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전 차주가 명의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원 차주한테 이거 이전 쳐주세요. 그래서 이전이 돌아간 거예요. 결론은 팩트는 그겁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하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시면 요거는 일단 담당 형사한테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을 정리해보면 문제 있는 중고차를 팔아놓고서 그 딜러가 그 문제에 대해 사후 조치를 해주기는커녕 거짓말과 속임수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고객님의 동의 없이 날림으로 이전을 해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버그로 가도 충분히 승소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 제가 자문을 구해봤었고요. 이렇게 딜러랑 싸우게 되면 솔직히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소를 하셔도 이미 사고가 나서 입은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들, 이거 언제 다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몇 개월 이상 해가 넘어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일단 아직도 사건은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옆에서 최대한 피해자를 도와드리면서 잘못이 바로 잡혀가는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승소하는 영상도 올려서 이념도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나랑 통화한 우리 직원분인가 해당 딜러인가, 야 아무리 봐도 난 네가 뭐 본인 같은데 건수 하나 잡았냐 그랬지. 그래 맞아, 네가 영어 그따위를 하니까 내가 전화하는 거야. 야 너도 되게 내가 또 조회수 하나 건지게 생겼네. 나는 이런 놈들 있잖아, 나 있으면 무조건 영상 찍을 거야. 얼굴 다 까버릴 거야.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때까지. 너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 목소리 나오는 것도 싫은 모양인데, 응? 우리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서 유튜브에서 얼굴 한번 까자. 알겠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